저는 가끔 낮 12시 30분이 되면 화창한 햇살을 만끽하기 위해 밖으로 나와 한참 동안 거리를 서성이곤 합니다. 아! 눈부셔. 이렇게 강렬한 태양을 볼 때면 기운을 푹 돋아주는 빛의 경이로움과 온몸을 휘감는 뜨거운 열기가 제 스스로에게 너는 살아있다 라고 선명하게 말해주는 듯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이러한 태양의 빛을 쏙 빼닮은 물질, 금을 바라보면서도 유사한 경이로움을 느껴왔습니다. 금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결코 녹슬지 않으며 늘 변함없이 빛나는 광택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같은 금의 빛깔에 매료되어 금에 의한 역사를 써내려가곤 했습니다. 이집트의 투탕카멘은 황금 마스크로 민중을 사로잡았고, 그리스 신화 속 미다스 왕은 자신의 딸마저 금으로 변하게 만들었으며, 미국의 작은 마을이었던 샌프란시스코는 골드러시로 인해 단 수년 만에 미국을 대표하는 도시로 발전했습니다. 이처럼 욕망의 상징으로서의 금이 가지는 가장 강력한 기능은 기원전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져온 강력한 신뢰를 지닌 화폐로서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29년 세계 대공황이 촉발되었을 때,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밀어 닥쳤을 때, 미중 무역 전쟁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질 때와 같이 달러가 흔들리고 세계 경제가 위기를 맞이할 때면 투자자들은 언제나 득달같이 금으로 몰려들곤 했습니다. 이렇게 금은 오늘날까지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안전 자산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은 언제부터 이 같은 화폐로서의 역할을 해내기 시작한 것일까요? 그리고 왜 사람들은 철도, 구리도, 루비도 아닌 금에게 이토록 열광하며 강력한 신뢰를 보내는 것일까요? 우선 금이 화폐로서 사용된 역사는 기원전 7세기 무렵 소아시아 지역의 리디아 왕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왕국은 강에서 은이 섞인 사금을 채집한 뒤 금과 은이 적절한 비율로 섞인 합금을 제작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합금 덩어리를 일정한 크기로 자르고 두드려서 동전 형태로 만들어냈는데,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동전 화폐입니다. 후에 리디아인들은 금과 은을 완벽히 분리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순금 동전, 순은 동전을 탄생시키게 이릅니다. 이렇게 발명된 순금 동전으로 인해 리디아는 최초의 근본이제까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리디아는 화폐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정말 대단한 국가였다고 할 수 있네요. 이렇게 시작된 금의 화폐 역사는 로마, 베네치아, 영국, 그리고 1970년대 초 미국의 금환 본위제가 폐지될 때까지 이어져 왔으며, 이후에도 금은 안전 자산으로서 그 고유한 가치를 계속해서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까지도 금은 은, 구리와 더불어 주화 제작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은 도대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길래 이토록 오랫동안 만인을 유혹시키는 물질로서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현재까지 채굴된 금의 양을 전부 합쳐도 고작 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수영장 3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를 보았을 때 이는 정말로 터무니없을 만큼 적은 양입니다. 인류가 그토록 금을 숭배했던 이유도 이 같은 희소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희소함만을 가지고 있었다면 영악하고 간사한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다소 부족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렇게 귀하신 화폐로 쓸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금이 이렇게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금이 금색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금색을 하고 있는 금은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 인간에게 무언가 황홀함과 벅차오름을 선사합니다. 이처럼 찬란한 빛을 머금고 있는 금은 수천 년이 지나도 스스로의 빛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눈부셔. 중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납을 금으로 바꿔보겠다는 일념으로 연금술에 뛰어들기도 했으며,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해낸 뉴턴마저 60세 이후 일생의 25년을 연금술에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뉴턴을 최후의 연금술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날 금만큼이나 귀하신 대접을 받고 있는 백금도 16세기 스페인이 신대륙에서 처음 발견했을 때는 금은커녕 은만도 못한 취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태양의 빛깔을 머금은 금이라는 물질은 인간에게 어두운 내면을 비춰줄 밝은 빛으로 다가왔고, 이 같은 금이 만들어낸 환상은 결국 인간에게 금은 가치가 있다 라는 믿음을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환상은 금에서 은으로, 은에서 동으로, 동에서 종이로, 그리고 플라스틱 쪼가리와 데이터라는 허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금은 가치가 있다 라는 믿음은 대체제들이 널리고 널린 오늘날에도 결코 변하지 않고 견고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믿음의 중심에는 빛을 사랑하는 우리의 뿌리 깊은 유전자가 빛을 쏙 빼닮은 금 또한 사랑하도록 본능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약 금의 색이 적색이나 청색이었더라도 우리는 지금과 같이 금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화폐로 사용하고자 했을까요? 이처럼
책, 세계사를 바꾼 12가지 신소재는 고대부터 오늘날까지 인류사의 한 획을 그었던, 그리고 앞으로의 역사를 바꿀 12가지 소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앞으로의 물질들은 우리에게 또 어떠한 재미있는 미래를 가져다 줄까요? 지식한 자는 투명망토를 입고 집에서 스타크래프트를 하고 싶습니다. 책 재미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